기록했습니다. 미국 일에 왈가왈부하는 것 같아서 내키지 않습니다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나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두 분의 유튜브를 통해서 트럼프 낙선이 다행인 이유, 또 한국과 트럼프의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최근 신문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문에서는 1949년 주한미군 철수,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만, 제가 사실 보낼 때 제목은 한미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교훈이었습니다. 뉴데일리에 기고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또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행보에 상당히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승복 의사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 투입만 반복해서 계속 보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공화당이 지면 상원 전체가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조지아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은 채 계속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대통령 사면권을 남용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서 대선 부정을 핑계로 대규모 정치 자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이분이 인생 전체가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최근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상하원과 민주당 공화당이 합의한 9천억 달러의 코로나 부양책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골프장으로 가서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사실 협상이 진행될 때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2021 회계연도를 위한 국방수권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버렸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한미군 철수를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미국은 코로나19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3,000명 정도에 이릅니다. 또 러시아가 미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해킹을 하고 있다고 미 정부 기관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응 노력도 하지 않고 또 바이든에 대한 정권 임기의 노력도 전무합니다.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한 내용을 보면 더 정말 기가 찹니다. 폴 매나포트라고 자기 선거 책임자였습니다. 또 로저 스톤은 자기 친구고요. 그 다음에 찰스 쿠시너는 자기 사돈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 사면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기 친척들을 우선적으로 사면하고 있는 거죠. 권력 남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CNN의 앵커인 쿠오모는 며칠 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Trump is the worst president we have ever seen. Period.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나쁜 대통령이라는 거죠. 얼마나 답답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온 트럼프보다 실제는 더욱 나쁜 트럼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월 3일 대선 이후에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점이 많습니다. 우선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연속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이죠. 그리고 이 주장이 법원에 의해서 하나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2억 달러 이상의 정치 자금을 확보를 했는데 그 75%는 나중에 자신이 정치 자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핑계로 정치 모금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사실 지난 12월 19일에는 일부 극단주의자들과 백악관에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시드니 포웰이라는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을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겠다. 이 안도 논의했다고 그러고요. 마크 플리는 계엄령 선포를 하자. 이런 얘기도 했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선거를 뒤집을까? 작당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한 행동입니까?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이 텍사스 검찰총장이 다른 주의 선거 결과에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거기에 자신도 동참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텍사스가 다른 주 선거 결과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여당이 부정선거를 하고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바는 있어도 야당이 부정선거했다고 여당이 또는 여당의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이런 시각을 갖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관계인데요. 푸틴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당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푸틴과 1대1로 만났을 때도 굉장히 비굴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그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전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약점을 잡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많죠. 바이든 아들 문제를 이제 폭로하라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넣은 거 말이죠. 그 전화를 알렉산더 빈드만이라는 중령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압력을 넣은 게 맞다. 이렇게 증언을 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빈드만 중령을 좌천시키고 결국 전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신문에 난 건데요. 정부 요원들이 단체로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아주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트럼프 가족이 운영하는 호텔에 묵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비싼 값이에요.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 cheat, 사기꾼이고, a liar, 거짓말쟁이고, a fraud, a bully, a racist, a predator, a conman 이렇게 얘기합니다. conman은 사기쳐서 범죄행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료의 메리 트럼프는 cruel and traitous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잔인하고 반정적이라는 거죠. 제가 우드워드 기자가 쓴 Rage, 분노를 읽고 나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자주 얘기합니다. 근데 숫자가 다 틀려요. 아, 이 사람은 거짓말을 거짓말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숫자를 말할 때 굉장히 조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거짓말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숫자를 마구잡이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그 우드워드 기자가 쓴 분노란 책자에 나온 걸 보면 한국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 방어를 위해서 매년 100억 달러 사용한다. 근데 우드워드 기자가 나중에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아무리 많아도 45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8,500마일이나 미국에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도 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조사해보면 미국 동부에서도 7,000마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아, 친구 중에서 숫자를 자주 얘기하는 사람은 조금 주의해야 되겠구나. 우리 우파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은 중국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지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경쟁자로 분명하게 지목한 것은 사실입니다. 2019년 6월 30일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간하면서 중국을 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 2020년 5월에 중국과 경쟁적 접근을 하겠다, competitive approach를 하겠다 명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독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룩한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무역전쟁에서 승리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중국 책임론 얘기했습니다. 입증되고 있나요? 말만 하고 끝났습니다. 또 홍콩 인권법 말은 많이 했죠. 그대로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또 티베트, 위구르족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한 게 없죠. 오히려 중국한테 만만하게 모여서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도 중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좋겠다는 여론도 많았습니다. 사실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한 전략도 없이 화만 내다가 임기를 종료하게 된 셈입니다. 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을 여전히 높게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트럼프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고 반중을 얘기하고 반중국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추종하는 거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추종하다 보니까 바이든은 친중국파로 아예 단정을 합니다만 바이든을 친중국파로 단정하거나 그러한 선입관으로 보는 것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두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나쁘게 했습니다. 50억 달러나 되는 터무니없는 방위 분담을 요구를 해서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서로 불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켰잖아요. 한미연합훈련 없는
한미 연합군이 어떻게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에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다른 나라 지도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얘기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만 하면 성을 내면서 막 친중국 성향이라고 말하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바이든을 반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그 자체로 보면서 장점이 많으면 좋아하고 단점이 많으면 싫어해야 되는 거죠. 단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좋아하는 것. 이게 다 오인식이고 오판이고 확증편향 아니겠습니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